토마스 로우 프라이스, 성장주 투자의 전설. 1929년 대공황의 잿더미 위에서 한 젊은이가 월스트리트의 상식을 뒤집을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토마스 로우 프라이스 주니어. 오늘 우리는 현대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꾼 이 전설적인 투자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장, 운명을 바꾼 대공황. 1898년 메릴랜드주 글린돈에서 태어난 토마스 로우 프라이스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929년 10월 24일 역사가 검은 목요일로 기억하는 그날, 31세의 프라이스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그는 투자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죠.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린 투자자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울부짖었고 누군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스는 남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공황 속에서 오히려 냉철한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는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그는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단기 투기에 몰두했다는 것,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는 주가의 움직임만 쫓았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투자의 본질은 투기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가 도달한 첫 번째 통찰이었습니다. 1930년대 초반 프라이스는 스타커 앤 컴퍼니라는 증권사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배당금과 자산 가치만 따지고 있을 때 프라이스는 기업의 경영진을 직접 만나고 공장을 방문하고 산업 트렌드를 분석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나? 숫자만 보면 되는데. 하지만 프라이스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보물은 숫자 너머에 있다고. 1935년 37세의 프라이스는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화학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듀폰, 다우케미칼 같은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회사들의 주가가 이미 높다며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계산했습니다. 이 기업들의 매출 성장률, 연구개발 투자, 시장 점유율 확대 속도를.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회사들은 앞으로 10년간 최소 3배는 더 성장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분석을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상사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프라이스, 자네 미쳤나? 이미 비싼 주식을 더 사자고. 하지만 역사는 프라이스가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2장, 독립, 그리고 혁명의 시작. 1937년 프라이스는 인생에서 가장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회사를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볼티모어의 작은 사무실. 직원은 단 1명, 비서였습니다. 자본금은 고작 몇천 달러. 주변 사람들은 그의 선택을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대공황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모험을 하나? 하지만 프라이스에게는 확고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T로 프라이스 앤드 어소시어츠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평생을 책임지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창업 첫 해, 프라이스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문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설적인 성장주 투자 철학의 탄생이었습니다. 첫 번째 원칙, 뛰어난 경영진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라. 프라이스는 숫자만큼이나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CEO의 과거 실적, 의사결정 패턴, 심지어 성격까지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 성장하는 산업에 주목하라. 그는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1940년대에 이미 전자, 항공, 헬스케어 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예측했습니다. 세 번째 원칙, 가격이 아닌 가치에 집중하라. 다른 투자자들이 너무 비싸다며 피하는 주식들을 프라이스는 기꺼이 샀습니다. 단 그 가격이 미래 가치에 비해 합리적이라면. 네 번째 원칙, 장기 투자하라. 프라이스는 최소 5년, 가능하면 10년 이상 보유할 계획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시장은 다시 한번 패닉에 빠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하지만 프라이스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나면 미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항공기 제조사, 화학회사, 전자기업들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스의 예측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그가 투자한 기업들의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2년 만에 3배, 5년 만에 10배 상승한 주식들도 있었습니다. 프라이스의 고객들은 놀라운 수익을 거뒀습니다. 소문은 입소문을 타고 퍼졌습니다. 볼티모어에 천재 투자자가 있다더라. 하지만 성공에도 불구하고 프라이스는 겸손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천재여서가 아니다. 우리는 그저 기본에 충실했을 뿐이다. 좋은 기업을 찾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 것뿐이다. 3장 성장주 투자의 과학. 1950년대 프라이스는 자신의 투자 방법론을 더욱 체계화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것을 넘어서 왜 그 기업이 좋은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프라이스의 사무실 벽에는 거대한 차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수백 개 기업의 매출, 수익, 연구개발비, 시장 점유율이 그래프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이 차트들을 업데이트했습니다. 패턴을 봐라. 그는 직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가 발견한 위대한 성장 기업의 특징은 이랬습니다. 첫째, 매출이 최소 연 15% 이상 성장한다. 단순히 한두 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둘째, 매출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높다. 혁신 없이는 장기 성장이 불가능하다. 셋째,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이 매년 증가한다. 넷째, 경영진이 주주가치를 중시한다. 단기 이익보다 장기 성장에 투자한다. 다섯째, 재무구조가 건전하다. 과도한 부채 없이 성장한다. 1954년 프라이스는 IBM 주식을 대량 매수했습니다. 당시 IBM은 이미 성공한 기업이었고 주가도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더 이상 오를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IBM의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연구소를 둘러봤습니다. 엔지니어들과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컴퓨터 시대가 온다. 그리고 IBM이 그 중심에 있을 것이다. 그는 고객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IBM의 현재 주가는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기업이 컴퓨터를 사용할 것입니다. IBM의 매출은 지금의 10배가 될 것입니다. 1964년 10년이 지났습니다. IBM 주가는 15배 상승했습니다. 프라이스의 예측을 믿고 투자를 유지한 고객들은 엄청난 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스의 투자는 항상 성공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1958년 그는 한 유망해 보이던 항공기 제조사에 투자했습니다. 기술도 뛰어났고 주문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의 실수로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프라이스는 이 실패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경영이 엉망이면 실패한다. 이후 그는 경영진 평가에 더욱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는 CEO를 만날 때 이상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경쟁사 대비 우리 회사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10년 후 이 산업은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정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CEO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정직한지, 미래를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4장 역경 속의 신념. 1960년대 후반 월스트리트는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고고 60년대라 불리던 시기였죠. 투자자들은 단기 수익에 열광했습니다. 테크놀로지 버블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프라이스는 우려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실적도 없이 터무니없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객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프라이스를 구식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늙은이는 새로운 시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조롱도 들렸습니다. T로 프라이스의 펀드 수익률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장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부 고객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당신은 저 뜨거운 주식들을 사지 않습니까? 프라이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원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원칙을 지킵시다. 단기 수익을 쫓다가 고객의 자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1969년 말 버블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주식시장은 폭락했습니다. 고고 펀드들은 50%, 70%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T로 프라이스의 펀드들은 견고했습니다. 손실이 있었지만 10에서 15%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시장이 회복되자 프라이스의 펀드들은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이 시기 프라이스는 72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일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라고 말하며 1970년대는 미국 경제의 암흑기였습니다. 석유 파동, 스태그플레이션, 높은 실업률. 주식시장은 10년간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절망했습니다. 주식 투자는 끝났다. 이제는 금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프라이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시기를 기회로 봤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가 투자의 최적기입니다. 그는 헬스케어, 에너지, 소비재 분야의 우량 기업들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했습니다. 프라이스는 특히 제약회사들에 주목했습니다.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머크,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들의 주식을 대량 매수했습니다. 1971년 프라이스는 회사의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73세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직은 유지했고 계속해서 투자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자신의 철학을 전수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숫자만 보지 마라. 숫자 뒤의 이야기를 보라. 경영진을 만나라. 공장을 방문하라. 고객들과 대화하라. 그래야 진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5장 레거시의 완성. 1980년 82세의 프라이스는 여전히 매일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한 가지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투자 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50년간의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집필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성장주 투자의 원칙. 이 책에서 프라이스는 자신의 모든 지혜를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성장 기업을 찾는지,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는지,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 실패 사례들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은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젊은 투자자들에게라는 제목의 편지 형식이었습니다. 투자는 과학이자 예술입니다. 숫자를 분석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내심과 용기, 그리고 겸손함이 더 중요합니다. 시장은 항상 옳지 않습니다. 군중은 종종 틀립니다. 자신의 분석을 믿되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가장 큰 수익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투자할 때 나옵니다. 모두가 팔 때 살 용기, 모두가 살 때 참을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훌륭한 기업이 성장하도록 자본을 제공하고 그를 통해 경제가 발전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데 기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투자의 의미입니다. 1982년 프라이스가 세운 T로 프라이스는 운용자산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회사가 이제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프라이스는 직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차고 명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룬 성공을 자랑스러워합시다. 하지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은 교만한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칙을 지키십시오.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단기 수익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잊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T. 로 프라이스의 미래를 여러분 손에 맡깁니다. 1983년 10월 23일 토마스 로우 프라이스는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평화롭게 자신의 집에서 잠든 듯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백 명이 참석했습니다. 고객들, 직원들, 경쟁사 CEO들까지 모두가 한 사람의 전설적인 투자자를 추모했습니다. 한 오랜 고객은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씨는 저에게 단순히 돈을 벌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투자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내심과 원칙, 그리고 장기적 사고의 중요성을요. 6장 영원한 유산. 토마스 로우 프라이스가 세상을 떠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T. 로 프라이스는 지금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조 5천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사가 여전히 창립자의 철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의 모든 신입 직원은 첫날 프라이스의 투자 원칙을 배웁니다. 볼티모어 본사에는 창립자의 사무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벽에는 여전히 그가 직접 그린 차트들이 걸려 있습니다. 프라이스의 투자 철학은 월스트리트를 넘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피터 린치, 필립 피셔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프라이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워렌 버핏조차 프라이스를 존경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성장주 투자의 선구자였습니다. 그의 원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프라이스의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이나 회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입니다. 프라이스 이전에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배당금과 자산 가치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스는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부는 기업의 미래 성장에서 나온다고. 그는 증명했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아 장기 투자하면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가르쳤습니다.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이라고.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투자 개념들이 사실은 프라이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장기 투자, 성장주 투자, 펀더멘털 분석, 경영진 평가. 이 모든 것이 그의 유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T. 로 프라이스는 다시 한번 창립자의 지혜를 증명했습니다. 회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복잡한 파생 상품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프라이스의 원칙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 투자하지 마라. 결과적으로 T. 로 프라이스는 위기를 비교적 잘 극복했습니다. 많은 경쟁사들이 파산하거나 구제금융을 받을 때 이 회사는 건재했습니다. 현재 CEO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 분기마다 프라이스 씨라면 어떻게 했을까? 를 자문합니다. 그의 원칙이 우리의 나침반입니다. 에필로그 현대 투자자를 위한 교훈. 토마스 로우 프라이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프라이스는 시장이 광기에 휩싸였을 때도 모두가 자신을 비웃을 때도 자신의 철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가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둘째, 장기적 관점의 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에 집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는 시간을 통해 축적됩니다. 프라이스는 이것을 평생에 걸쳐 증명했습니다. 셋째, 겸손함과 지속적인 학습의 자세입니다. 프라이스는 평생 성공을 거뒀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85세까지 매일 배우려는 자세로 시장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서 배웠습니다. 넷째, 숫자 너머를 보는 통찰력입니다. 프라이스는 재무제표만 보지 않았습니다. 경영진을 만나고 공장을 방문하고 산업 트렌드를 분석했습니다. 진짜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비전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섯째, 역발상의 용기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투자하고 모두가 탐욕에 빠질 때 조심하는 것.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라이스는 자신의 분석을 믿고 군중과 반대로 움직일 용기를 가졌습니다.
여섯째, 고객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프라이스는 단순히 수익률만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그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그가 자신의 이름을 회사명으로 사용한 이유였습니다. 2024년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 암호화폐, 전기차 등 새로운 투자 기회들로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변했지만 프라이스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경영진은 신뢰할 수 있는가? 이 가격은 미래 가치에 비해 합리적인가? 나는 이 투자를 10년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1937년에도 중요했고 2024년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중요할 것입니다. 토마스 로우 프라이스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투자는 빠른 돈을 버는 게임이 아니라 위대한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에는 원칙과 인내심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의 묘비에는 간단한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훌륭한 기업에 투자하고 시간이 마법을 부리도록 하라. 이것이 토마스 로우 프라이스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투자의 진리입니다.